자기소개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SA 10학번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가서 같은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제 요번에 디펜스를 마친 이제 이규남입니다. 이번에 디펜스 한 거 축하드리고. 네. 축하하고 그럼 디펜스의 생생한 과정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생생한 과정이요? 후배들이 훗날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디펜스 하기 전 어떻는지. 사실 당일 그 디펜스 직전까지도 사실 체감이 안 났었어요. 왜냐면 저는 내년에 졸업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지금 5년 차였죠? 네, 5년 차에 졸업을 했으니까. 근데 교수님 정년이 이제 내년이셔서 이제 학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학생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학생들은 좀 미리 졸업을 시키시려는 생각이 있으셨어가지고 갑자기 요번 학기죠. 요번 학기 초에 이러이러한 학생들은 이제 디펜스를 준비를 하길 바람이라고 원래는 먼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들고 가서 하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좀 디펜스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막상 저는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던 게 다른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마지막 논문 작성과 이제 디펜스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디펜스를 위한 논문 작성과 이제 디펜스 준비 둘 다 하시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논문도 어느 정도 다 써놨었고 이제 디펜스만 하면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여유롭게 디펜스에만 올인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보니 좀 편하게 했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기 배터리 디펜스 조건 저희는 SCI급 논문 3개를 써야지 이제 졸업할 수 있는 과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든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공동연구가 좀 잘 풀려서 저 혼자서 쓴 논문 그리고 공동연구를 통해서 공동일자적으로 썼던 논문을 합치면은 이제 그 기준을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그거는 다 달성을 하고 이제 디펜스 준비에 돌입을 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도 좀 어려웠던 부분은 공동연구를 했던 논문은 저희 교수님이 디펜스에 못 쓰게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챕터를 3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온전히 혼자 했던 연구들로만 채워다 보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총 내용으로 생각을 했을 때 1챕터가 인트로 그리고 2챕터는 이제 이미 논문이 나간 거였고 이제 챕터 3과 4는 제가 지금 써서 이제 투고 예정 중에 있는 좀 긴 논문을 2개의 챕터로 쪼갰는데 근데 앞에 거는 피어 리뷰를 했으니까 조금 자신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거는 피어 리뷰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교수님들께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 좀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준비를 더 열심히 했던 거는 있죠. 어떤 오류가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논문이 원래는 하나였던 논문을 2개로 쪼개다 보니까 뒤에 챕터가 사실 모든 디펜스 논문들이 보통은 그런데 마지막 챕터가 좀 빈약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거의 디펜스 한 달 앞두고 실험을 막 와장창 해가지고 그 챕터를 좀 많이 늘렸어요. 네. 근데 또 마침 생각한 대로 실험이 또 그때 딱 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챕터도 조금 볼륨도 나오고 임팩트도 있게 되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사실 디펜스에는 교수님 지지도 많이 받고 하면서 잘 끝낼 수 있었죠. 그래서 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네, 저는 유기 배터리라고 하는 보통 이제 배터리들 지금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노르게닉 캐소드 매테리얼 그러니까 뭐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던가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NCM 뭐 이런 종류의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물질들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그 자리에다가 좀 더 값싸고 친환경적이고 또 이제 합성을 통해서 다양한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기물을 좀 그 자리에 대체제로 사용을 해보는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예 배터리의 메이저한 분야는 아니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기는 해서 또 논문도 꽤 임팩트 있는데 쓸 수 있기도 했고 또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인사이트를 얻기에도 좋았던 그런 분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펜스 때에는 저는 사실 그 유기물을 솔리드 전극으로 사용하는 것도 했고 일렉트로라이트에 녹여서 사용하는 이 리독스 플로우 배터리도 연구를 했었는데 솔리드 배터리에만 집중을 해서
스탠레드 배터리에만 집중을 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페녹사진이라는 물질로 이제 진행을 하는, 처음에는 이제 페녹사진이 왜 좋은가에 대한 연구로 시작을 해서 걔의 이제 안정성을 높이고 또 스스로 이제 배터리 안에서 나노 구조를 형성하면서 속도 특성, 뭐 빠른 충방전이 가능한 뭐 이런 특성을 가지게 하는 연구를 좀 쭉 발표를 했었어요, 디펜스 때. 그럼 디펜스 당일날 굉장히 긴장되었을 텐데 그날 좀 묘사를 해주면? 일단은 디펜스 당일에 제일 문제였던 게 심사위원이 좀 많이 갈렸어요. 사실 이게 아예 올게닉 배터리만을 하시는 교수님은 안 계시니까 거기에 이제 배터리 하시는 교수님들이 보통은 오시겠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물론 이제 배터리를 하시는 두 분의 거장을 모셨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배터리를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연구소에 가 계신 선배 한 분,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또 다른 배터리 하시는 분이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유기 합성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을 모신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인올게닉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올게닉은 물론 인올게닉 대비해서 현재는 성능이 좀 떨어지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현재 올게닉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했다라면은 갑자기 아예 유기의 전문가가 와버리시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져서 아예 그냥 이렇게 된 이상 마인드를 좀 바꿔서 뒤에 두 챕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논문을 안 쓴, 피어 리뷰를 안 한 논문이다 보니까 그냥 아예 요번에 발표를 하면서 유기하시는 분들과 인올게닉 배터리, 보통은 올게닉 배터리에 좀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 코멘트를 받아서 논문을 아예 보완을 하고 그거를 더 좋은 논문을 쓰는 계기를 삼자, 디펜스를. 네. 그래서 뭐 좋은 코멘트를 그러니까 공격적인 코멘트를 받더라도 그거는 제가 보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 잘 넘어가면은 뭐 디펜스를 잘 넘긴 거니까 좋은 거다라는 마인드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당일에도 또 하필 그날 저랑 같은 주제를 하는 형이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앞에 형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공격당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뒤에서 앉아서 제 디펜스를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엄청 긴장되는 거죠. 예. 근데 또 생각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생각보다 되게 젠틀하게 질문을 하셔서 교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보다도 훨씬 젠틀하게 공격들을 해주셔가지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당일에도 이제 나가서 발표를 하는 와중에는 물론 이제 또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핵심을 잘 찌르셔서 조금 막혔던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하는 와중에 크게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어서 지금은 이제 한 달 뒤에 졸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디펜스 그 시간은 어느 정도 발표를 했어요? 보통은 이제 발표를 한 40분, 질의응답을 20분 정도 잡는데 교수님께서 저는 좀 길게 잡으셨어요. 1시간 반 정도를 잡아주셔서 사실 막 설명드려야 할 배경 지식이 좀 많았기도 해가지고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도 꽤 많은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1시간 40분 정도를 물론 앞에 발표는 저는 한 5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한 것 같고 교수님들이 질의응답을 한 20분 정도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토의하시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뭐 이 정도를 해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를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진이 쪽 빠지는 거였죠. 그리고 긴 박사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딱 네. 끝내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었는지. 저는 사실 모든 졸업이 그랬는데 뭔가 디펜스는 끝났을 때 기분이 확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전에도 미리 이제 포닥 갈 교수님들께도 컨택을 해놓고 이제 진짜 사실 졸업한 이후부터의 퍼포먼스를 내는 게 이제 제가 독립된 연구자가 되는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는 느낌이 디펜스가 끝났을 때 더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와 끝났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더 이제 진짜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었어요. 끝났을 때. 굉장히 올바른 태도인데.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은 이제 디펜스가 끝났으니까 네. 계획이 세워졌을 거예요. 저는 일단은 전문연구요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졸업을 마치고 이제 전문연구요원을 1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국내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같은 학교, 서울대학교, 지금은 재료공학부인데 아무래도 적을 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학생명공학부에 제가 디펜스 커미티로 들어오셨던 최장욱 교수님 연구실로 이제 포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하고 교수님께도 1년 이후에는 미국에 포닥을 나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계획은 일단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포닥 갈 곳은 아직까지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또 역시나 독립연구자가 되기 위해선 좋은 랩을 알아보고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선생님 본 지도 거의 10년? 그죠, 이제 10년 됐죠. 10년 됐는데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면 네. 어떻는지 이제 훅 지나가서 이제 학위를 난 그치? 디펜스를 끝낸 상태 그것도 이제 학위가 딱 나올 텐데 네. 옛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혹은 지금 후배들이 이제 다 볼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한마디만 강하게 딱 한다면 한마디만 딱 한다면요? 아, 뭐라고 말해야 저는 근데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되게 옆에서 같이 힘을 낼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분야가 다르더라도 오히려 분야가 달라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거 특히나 뭐 한국과학영재학교 크사 학생들이 보통은 이제 대학에 오시면은 보통 우수한 학생이 돼요. 보통은 우수한 학생이 되다 보면은 약간 그게 제가 힘들어하는 거는 약간 엄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보통은 고등학교 때 크사 때 친구들이 제일 커요. 그리고 보통 비슷한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공유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진짜 큰 것 같아서 크사 때 많은 친구들을 친하게 사실 기숙사에서 그렇게 헐벗고 보던 사이가 이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정말 대학에 와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쌓아두는 게 저는 크사 때 제일 크지 않았나. 사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또 크사 애들 만나서 놀다 왔고 또 그 전주에도 크사 애들 만나서 놀다 왔고 그렇게 돼요. 만나는 친구들이랑 계속 결국에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추억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제가 대학원 생활은 어쩔 수 없이 힘든 거니까 그거를 지나가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크사에서. 굉장히 그 말을 해주세요. 이제 후배들한테 안녕. 잘 지내요?